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0.83%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별다른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구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밑으로 꼬리를 한번 발생을 시켰지만 꼬리를 말아 올려준 상태에서 5일선 위에서의 지지를 잘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요, 앞전부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97,000원 라인을 계속적으로 터치를 해주면서 부셔버리려고 했었던 상황에서 드디어 부셔주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은 힘을 응집했던 구간에 비례해서 우리가 최소 이만큼의 상승 흐름은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이 10만원 구간대를 돌파해준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다음번 라운드 피겨 자리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선에 좀 위치해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필이면은 딱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번 시즌에 두산에너빌리티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15만원까지도 파이팅 있게 가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짚어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의 이슈가 너무나도 많은데, 특히 이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짚어봐 드리면서 약간 딜레이된 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는 이유가, 자,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면서 12% 가까이 지금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한번 이렇게 힘든 구간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윗단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무려 20년 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 한번 가보자 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파이팅 넘치게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은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건데,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개인분들이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무섭게 쌍끌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매도 좀 하지 마세요라고 설득할 수야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이런 분들한테 영상을 추천드린다는 말씀이고, 영상을 시청한 개인분들이 매수세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고,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두산에너빌리티 못 올라가게 가로막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미 투자 특별법으로 인해서 최근의 상승 흐름이 연출된 것은 분명하게도 반영된 자리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앞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었다고요? 바로 관세를 15%에 있던 것을 25%에 딱 올리겠다, 한국 대상으로 얘기를 딱 콕 집어서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던 그 이유 자체가, 너네 대미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안 하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과의 비교를 굉장히 했었던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까지 생겨버리면서 대미 투자 특위까지 어디에 여러분들 바로 미국에 부랴부랴 출국하는 상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상승 흐름이 최근에 연출이 됐었던 구간인데, 최근에 이 미국 대법원 층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상호관세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이제 더 이상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법 판결을 내렸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15%로 고정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럼 더 이상 25%로 올리겠다, 40%로 올리겠다,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미 투자도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3,500억 불을 투자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올까봐 사실 원전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대미 투자 특별법 내에 원전 협력에 대한 이슈가 가장 메인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이 원전 종목들인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대법원 판결 변수가 생겼지만 대미 투자 특별법을 내달 9일까지 처리라고 지금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가 확인이 되고 계시죠. 내달 9일이라고 하면 바로 3월 9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속 입법이 최선이라고 지금 공감대가 모여지고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살짝 밀린 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앞전에는 3월 5일까지였는데 갑자기 3월 9일까지 처리로 지금 되어 있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불안감이 반영돼서인지 이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주가 상승 흐름을 연출해 줄 때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다 더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자체의 개별적인 호재로 얼마 전에 두산에너빌 체코원전 중기 터빈 공급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우리가 26조 잭팟 두코반이 이어서 테멜린까지라고 하면서 팀코리아 글로벌 원전 시장 선점 가속이라는 내용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 체코 총 50조 원대 수주 가시화라고 얘기하면서 두코바니만 해도 26조인데 테멜란을 추가했을 시에는 총액이 50조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상회 전망이다라는 말씀이고, 중동,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연쇄 잭팟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천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원천 기술력만 있다라고 해서 원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당연하게도 이 EPC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EPC 역량이 없기 때문에 언제 이후로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3마일 섬 사고 이후로 EPC 역량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파트너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는 게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 한국을 놓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원전을 다른 나라에 가서 지어줄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딱 이 정도까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프랑스 자국과 핀란드에다가 짓기로 했었던 이 원전이 12년, 14년씩 막 딜레이가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을 300기를 지어야 되는 이 미국 입장에서는 온타임도 안 되고 온버짓도 안 되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 탈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후쿠시마 방류 사고가 있었던 상황에서 여론이 아직까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적대 국가다 보니까 자동 탈락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남은 대안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바로 이 원전 기자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회사이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미국에 있는 엑스에너지라든지 아니면 SK파워 같은 곳과 계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보니까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여기다 더해서 국내 상황까지도 같이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종목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바로 이 탈원전 이슈가 완벽하게 해소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줬었는데, 신규 원전은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지 이념전쟁 도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던 상황에서, 자, 과거 여러분들 전전 정부 때 탈원전 이슈로 인해서 신한울 원전이 올라가다가 말아버리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전 정부 때 다시 한번 이게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숨통이 트이나 싶었던 원전 종목들, 바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도 탈원전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원전 종목들이 시원한 상승세가 없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빅 이벤트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도 한 번씩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두산에너빌리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컵앤핸들 패턴이 떠주면서 앞전에서 고점을 한번 찍어놓고 다시 한번 눌러봐 줬다가 핸들을 만들어주면서 튀어서 올라오면서 이 기간 동안에 응축했던 힘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살짝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3월 9일로 살짝 연기될 수도 있는 부분에 어떤 그런 우려가 반영되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선 전혀 매도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면서, 오히려 우리가 눌림목 매수 타점을 준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수 타점까지도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SMR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제 차세대 원전 국가 전략화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K-팝, K-컬처 같은 경우에, K-푸드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육성을 했었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SMR과 원전을 국가 차원에서 밀어준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던 겁니까? 바로 이 한국과 베트남이 1,500억 불 교육 달성 노력이라고 하면서 원전 협력 확대라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을 바로 작년 8월 달에 여러분들 입장에선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를 원전을 국가 차원에서 밀어준다라고 하면, 자,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2조 베트남 원전 따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국전력 입장에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체코 원전 수준의 그런 원전을 따올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원전주들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이 원전 세일즈라는 측면에서 국가 차원에서 성과를 엄청나게 홍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출범하면서 적극적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원전주들, 얼마 전에 로봇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갔던 것처럼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실제로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대우건설이 튀어서 올라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영역까지 싹 다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지금 출현해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 더해서 바로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 승인이 이미 원안위한테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 500조 원전 해체 시장까지도 열리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독자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물량을 모으면서 이제는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시원시원한 상승 파동이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는 구간인데, 이제 상승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거의 20년 전에 있었던 이 매물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니 이게 20년 전에 있었던 건데 어떻게 매물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물론 실질적으로 20년 전에 내가 여기 물려서 내 평단가가 10만 원인 바람에 아직까지도 들고 있으면서 이제 본전이 왔으니까 매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실질적인 매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국을 놓고 봤을 때도 어쨌든 20년 동안의 주식을 여기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서 단 한 주도 물타기도 안 하고 손절매도 안 한 상태에서 20년 동안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이런 실질적 매물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잠깐만 여기 뭐가 있네라고 하면서 인식하면서 생기는 매도 심리, 바로 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는 우리가 이 다음번 구간이 어디 있다? 역사적 신고가이면서 라운드 피겨 자리인 이 14만원에서 15만원 딱 이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난하게 그 구간까지는 상승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구간도 충분히 우리가 변수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도 챙겨가야 되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앞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님들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랜 기간 동안에 대응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떤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냐면 이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됐었던 이날이 바로 언제였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8월 19일 날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죠.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 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딱 클릭해서 상단에 두산에너빌리티를 검색해 봤을 때는 8월 19일 화요일 날 두산에너빌리티를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56,00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문자 메시지는 제가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리는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 핸드폰에도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8월 19일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이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매수 타점을 잡고 나서 그 뒤로 다시 한번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10월 29일 날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왜 이때 하필이면 매도 타점을 드렸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당시에도 우리나라를 에이펙을 기점으로 방문을 하면서 원전 관련한 협력의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원전주들이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정작 이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연설에서 원전 관련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다시 한번 조선 관련한 이야기만 계속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를 발생시켰었던 날이 바로 10월 2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드렸다라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드렸던 구간은 내러티브가 숫자로 찍히는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60일선에서의 지지를 연출해주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11월 25일 날 매수 타점을 드렸다는 말씀이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 확인이 되실 텐데, 자, 그러면서 최근의 구간에서도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상승을 했던 것을, 어떻게 상승을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리면서 낙폭과대가 나왔었던 날이 바로 2월 2일, 이날 이 캔들에서 공포에 매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는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2월 2일 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추가적으로 지금 오히려 눌림목을 준다라고 하면 매수 타점으로도 대응할 수 있을 거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놓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갈 때까지 대략적으로 2달이 넘는 기간이 소요가 되는 이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회비용도 못 살리고 내가 마음고생도 하는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매도 타점까지도 잡아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6656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실시간 대응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카카오톡 같은 걸로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5644-6656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공유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어떤 종목을 좀 가져왔었냐면은, 최근에 2차전지 바이오주 불기둥이라고 하면서 바로 어제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로봇이랑 엮이는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어제 나노엔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세포 대량 분석 자동화 로봇 러브콜 이어진다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자, 나노엔텍이 오늘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올라와 줬었습니까 여러분들? 2연속 상한가로 올라와 줬었던 상황이고, 앞전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 고영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고영 같은 경우에도 이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버리면서 저점 대비해서 5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고영이 지금 눌림목이니까 지금 매수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자, 고영으로 따졌을 땐 딱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을 발견을 해왔다라는 말씀이고, 이 고영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바이오를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로봇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가 이 시장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 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0만원 달성, 그러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을 달성했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올라가기는 쉽지 않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전부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틈틈이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연관주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나왔었던 내용의 이슈 중에서 오픈 AI 측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3월부터 시작해서 착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려고 하면 당연하게도 전력 문제부터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MR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원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뇌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지능에 해당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AI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따졌을 때 이 에너지 역할, 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생산해내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에너지가 어디로 여러분들? 뇌로 진행이 되려면은 혈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혈관의 역할을 전선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대원전선이 이연속으로 이렇게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테마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국내적으로도 그리고 국외적으로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길게 끌고 가면서 최소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노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가야지만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생하는 구간이 연출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문자로 5644-6556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제가 꾸준하게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